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2020학년도 수능이 잠시 후에 시작됩니다. 지금 수능이 치러질 시험장 앞에 취재 기자가 나가 있는데요. 연결해 보겠습니다. 조희원 기자. 네, 저는 여수 지역 시험장 중 한 곳인 여수고등학교 앞에 나와 있습니다. 여수에는 어젯밤 한 차례 비가 내렸는데요. 비가 내린 이후 아침 기온이 6도까지 떨어지고 바람도 불면서 체감 온도는 상당히 낮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시험장 앞에는 새벽부터 선배 수험생들을 응원하러 나온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학생들로 가득합니다. 형들도 이제 많이 추우신데 떨지 않고 열심히 마지막 수능 잘 치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전남 7개 시험지구 46개 시험장에서는 모두 15,993명의 수험생이 수능에 응시합니다. 입시 시간은 8시 10분까지이며 1교시인 국어 영역은 8시 40분부터 시작합니다. 수능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수험표와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수험표를 분실할 경우에는 제출했던 증명사진과 동일한 사진을 지참하면 고사본부에서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 수험생과 학부모분들은 입실 전 반입 금지 물품을 소지하고 있진 않은지 다시 한번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듣기평가 시험은 오후 1시 10분부터 35분 사이에 진행됩니다. 수험생들이 원활하게 시험을 칠 수 있도록 시험장 인근에서는 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들께서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수능 시험장 앞에서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전남도가 에너지 신산업 규제 자유 특구로 지정됐습니다. 전라남도는 제3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에너지 신산업 규제자유특구 지정이 최종 확정돼 나주시 일환 19.94제곱킬로미터 면적을 글로벌 에너지 신산업의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도는 지난해 7월 이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에 이어 이번 에너지 신산업 규제자유특구 지정으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규제자유특구에 1, 2차 모두 지정받았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규제자유특구 제도는 신시장 창출을 저해하는 규제를 해소하고 신제품과 신기술 개발을 촉진해 글로벌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광양시가 구봉산 관광단지 조성 사업을 앞두고 본격적인 감정평가에 들어갑니다. 광양시는 이번 주 대상 부진의 분묘와 과수 등 지작물을 대상으로 확인 절차를 거친 뒤 다음 달 중순까지 토지 소유자와 시행사, 지자체가 추천한 감정평가 업체를 통해 결과를 통보할 예정입니다. 한편 광양시는 토지 소유자들과 원활하게 협의하겠다며 일방적인 감정평가는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선장이 선원을 폭행하거나 과도한 폭언을 퍼붓는 등 해양 종사자들 간의 인권 침해 범죄가 전국적으로 잇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박 위에서 벌어지는 인권 침해 행위는 발견과 적발이 쉽지 않아 피해자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합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지난 6월 여수선적어선의 기관장 A씨와 중국인 선원 B씨가 각각 특수상해와 특수폭행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조업 도중 지시사항을 중국인 B씨가 잘 알아듣지 못하자 A씨가 욕설을 하며 B씨 목에 생수병을 던졌고 이에 분노한 B씨는 흉기로 기관장을 위협했습니다. B씨와 실랑이를 벌이던 A씨는 결국 둔기로 B씨의 머리를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또 지난 7월에도 6,000톤급 화물선 선장이 20대 선원에게 지시했던 작업이 미숙하다는 이유로 욕설과 폭언을 퍼부었습니다. 선원 폭행과 임금 갈취 등 해양 종사자 인권 침해 범죄는 지난해에만 90건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도 28명이 선원을 때리거나 상해를 입혀 해경 조사를 받았습니다. 막 욕하고 빨리빨리 해라 하고 이제 선원들이 선주한테 돈 타갖고 얼른 일하기 싫으니까 도망가고 그래 잡아갖고 또 해고. 해양 종사자 인권 침해 범죄가 잇따르자 해경이 한 달간 특별 단속에 나섰습니다.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폭행을 당한 사실이 있으시면 일단 적어주시면 됩니다. 해경 단속은 인권 침해 행위를 적발하기 힘든 선박과 양식장, 염전 등에서 이루어지며 특히 인권 침해 전력이 있는 선박은 특별 단속 대상에 포함됩니다. 해양 종사자들의 인권이 전면 개선될 때까지 인권 침해 범죄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과 함께 해양 종사자 인권 보호에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해경은 폭행이나 폭언 등의 갑질 행위를 당할 경우 주저하지 말고 해경이나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전남도가 전국 처음으로 장애인 콜택시 요금을 단일화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남도는 교통약자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장애인 콜택시를 24시간 운영하도록 하고 도내 요금도 기본 요금 2km당 500원에 추가 요금 1km당 100원으로 정하는 등 단일화해 전국에서 가장 저렴한 수준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도는 현재 목포시 등 10개 시군이 조례 개정을 완료했고 여수시 등 12개 시군이 연말까지 조례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올해 10월 중 전남 지역의 취업자 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의 경제활동 상태 조사 결과 전남의 취업자는 99만 9천 명으로 17,000명 늘어 65.2%의 고용률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이 기간 경제활동 인구는 101만 4천 명, 경제활동 참가율은 66.1%로 1.3%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5.18 진상조사위원을 추천했습니다. 군 경력자를 새롭게 추천하고 청와대가 거부한 기존 인사는 자격 요건에 맞게 경력을 추가해 재추천했는데요. 결격 사유가 없으면 5.18 진상조사위가 출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남궁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자유한국당이 5.18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을 다시 추천했습니다. 군 경력 인사로 이종엽 예비역 소장을 새롭게 추천하고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는 재추천한 것입니다. 이종엽 전 소장은 육군 사관학교 출신으로 국방조사본부 범죄정보실장과 국방부 조사본부장을 지내는 등 30여 년간 군 생활을 했습니다. 군 경력자가 진상조사위원이 될 수 있다는 5.18 진상규명특별법 개정안에 따라 새롭게 추천된 인사입니다. 재추천된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는 올 초 청와대가 자격요건 미달로 임명을 거부한 인사입니다. 자유한국당 관계자는 이 씨의 5.18 관련 연구자료 등을 추가로 제출했다며 조사위원 자격 요건인 역사 고증 등 연구활동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에 부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에 대한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 한 청와대는 이들을 진상조사위원으로 임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1년 넘게 출범하지 못했던 5.18 진상조사위가 올해를 넘기기 전에 출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5월 단체는 진상조사위가 출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위원들이 5.18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충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실을 밝히는 문제고 진상을 밝히는 문제이지 거기에서 진실 가지고 논란을 벌이는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 자세와 태도로 그런 관점으로 임해주기를 바랍니다. 모두 9명으로 구성되는 5.18 진상조사위 위원회는 이번에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인사 2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추천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MBC 뉴스 남궁욱입니다. 목포에서 해상 케이블카를 타고 도착하는 고하도에 해상 보행교가 설치됐습니다. 아름다운 고하도 자연 풍광을 만끽할 수 있는 새로운 관광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양현승 기자입니다. 목포의 작은 섬 고하도. 바다와 맞닿은 해안가에 해상 보행교가 들어섰습니다. 고하도 용머리에서 전망대까지 설치된 해상 보행교는 1km. 보행교 옆에는 아름다운 해안 절경이 펼쳐져 있습니다. 중간중간 바위에 부딪히는 파도 소리, 그리고 보행교에서 바라다 보이는 유달산과 목포 시내 전경은 탐방객들의 발길을 붙잡습니다. 이 데크김 처음이거든요, 오늘. 근데 너무 파도 소리도 좋고 갈매기 소리도 들리고 너무 아름답고 이 길을 걷다 보니까 소녀시대로 돌아간 것 같아요. 이순신 장군이 고하도에서 106일 동안 머물렀던 것을 기념하는 조형물 등 넓은 광장 형식의 포토존도 설치됐습니다. 돌아올 때는 고하도 능선에 조성된 용오름 숲길을 이용하면 아름다운 목포 자연 풍광을 동시에 감상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안전성에 문제가 제기됐던 해상 보행교, 재시공과 시공 방법 변경 등을 통해 안전한 시설물로 완공됐고 만일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CCTV와 구명 장비 등도 곳곳에 설치됐습니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시공을 완료하였습니다. 이곳에 오시면 전국 어느 관광지 못지않게 아름다운 풍경을 보고 만끽하고 느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목포시는 내년에는 고하도 전망대에서 해안 석굴까지 0.7km 구간의 해상 보행교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한낮에 서울이 4도로 어제와 비교해 7도가량이 낮겠고요. 광주와 대구 9도, 울산도 9도에 머물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주말쯤 잠시 풀릴 걸로 보이고요. 내일은 중부지방에 비나 눈이 다가오는 휴일과 다음 주 월요일 사이에는 전국적으로 비가 예보돼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